자, 여러분들 1강 강의 재미나게 시청하셨습니까? 자, 2강 강의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은 111번부터 120번까지 10문항이고요. 마찬가지로 구조문법 어휘에 자,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다만 뒤쪽으로 문제가 가면 갈수록 이제 어휘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구조나 어법도 조금씩 더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점, 이 점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자, 문제를 바라보시고 다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 조언 드립니다. 자, 그러시면 바로 11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111번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품사가 서로 다른 A, B, C, D의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접속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A번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quite라고 하는 것은 부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전상에 quite은 형용사의 용례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토익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부사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inner라고 하는 단어는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미리 문제를 풀어보셨기 때문에 아마도 C에다가 정답을 쓰신 학생들이 저는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inner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안쪽에 있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자면 inner courtyard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안쪽의 뜰을 말하고, 예를 들어서 inner ear 이렇게 얘기하면 귀 있잖아요. 요 귀의 안쪽을, 내부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안쪽에 있는 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자, 두 번째는 감정 따위를 얘기할 때는 내면의라고 하는 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자, 요것은 지금 의미상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only 같은 경우에는 자, 부사이지만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유일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텐데요. 자, 여기는 지금 더와 지금 명사 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 품사로만 따졌을 땐 여러분들이 C에다가 답을 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only에도 형용사의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제 요것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자, 부사도 지금 더와 명사 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본다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바로 그 안쪽에,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냐, 아니면 유일한 직원들이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 어디 있죠? 바로 여기에 지금 are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자, 중간에 있는 allowed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자, 100% 분사의 구가 되겠습니다. 허용되는 거죠. 10층에 허용이 되는 직원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personnel이라고 하면 자, 요거는 인사의 뜻과 직원의 뜻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후 이하의 사람들인데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레벨 4의 security clearance를 가진 사람들이다. clearance가 깨끗하게 뭔가가 정리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clearance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의 개념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저기에는 허용, 승인의 뜻도 있습니다. 싹 깨끗하게 치워서 뭔가가 허락이 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security clearance라고 하면 보안 승인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구들은 여러분들께 생소할 수 있으므로 별표를 드릴 거고, 생소해도 자주 안 나오면 별표는 안 나갑니다. 자, 그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별표를 드리는 표현들은 빨리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레벨 4의 보안 승인을 갖다가 얻은 사람들인데, 자, 그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자, 레벨 4의 보안 승인은 뭘 포함하고 있죠? 자, 철저한 배경, 그죠? 자, 어떤 사람의 백그라운드 있죠? 자, 그것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층에 허용되는 유일한 직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의 맥락일까요? 아니면 어디에 그 실내에 있는 직원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것은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내부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한국말로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inner의 자, 정확한 뉘앙스는 자, 어떤 공간적 개념에서 물리적으로 안쪽에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어떤 건물의 안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문맥과
호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only에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셔야 맞고요. 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틀리는 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아직 접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only는 무조건 부사야. 뭐 이렇게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이번 기회에 형용사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그만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알게 된 사실들은 차곡차곡 쌓아 올려 가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고 자,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only 같은 경우는 부사로 쓰여도 전 품사를 다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only Mr. Kim 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오로지 Mr. Kim만이 그러니까 유일한 Mr. Kim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알겠죠? 오로지 Mr. Kim만이 이렇기 때문에 자, only는 다시 한번 부사이지만 전 품사를 다 수식할 수 있는 자, 부사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only와 함께 전 품사를 다 수식할 수 있는 부사가 하나 더 있는데 걔가 누가 있냐면 even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이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향후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될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only가 부사로서 자, 수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 위치가 아니라 only the personnel 이렇게 썼을 거예요. 유일하게 그 직원만이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유일한 직원들이라고 하는 해석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자면 유일하게 그 직원들만이 라고 하는 의미를 또 성립시키게도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11번 문제 마무리 짓는데요. 자,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 혹은 분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자리는 지금 자, 형용사의 자리가 맞습니다. 자, complementary라고 하면 잘 아시죠? 요거는 뭐 토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아직은 정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도 의미는 별로 없군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풀어보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짜의라고 하는 뜻이죠. complement라고 하는 단어는 MENT지만 동사도 돼요. 칭찬하다. 명사로는 칭찬의 뜻이고요. 자, 거기에 형용사가 되면 칭찬의라고 하는 뜻이고 칭찬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돈을 안 받는 식사거든요. 자, 그래서 complimentary meal이라고 하면 공짜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omplimentary tickets라고 하면 초대권이 되겠습니다. 돈 안 받는 티켓이죠. momentary는 순간적 티켓은 말이 안 되겠죠. continual이라고 하면 끊임없는 그런 뜻이죠. 티켓이 끊임없을 수 있어요? 끊임없는 티켓 안 되겠죠. paying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는 ing인데 돈을 지불하는 티켓 뭐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paying tickets라고 하는 것은 티켓이 돈을 지불하고 있다의 개념이 돼야 되잖아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 ing로부터 수식을 받는 단어는 ing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티켓이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지불하고 있는 티켓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돈 지불하는 티켓이라고 해서 말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ing는 자, 뒤쪽에 명사가 뭐뭐뭐를 스스로 하고 있어야 되는 능동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 돈을 지불하는 티켓,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료 티켓이라고 여러분들이 번역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요, 요 문제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셔도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A번에 자, 공짜 티켓에다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될 함정은 paying tickets가 되겠습니다. sleeping boy를 생각하세요. 그 안에 진실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그럼 티켓은 뭐 하고 있어요? 지불하고 있다고요. 티켓이 뭘 지불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게 ing의 자, 뉘앙스입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러시면 답은 냈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고 자,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죄하는데 뭐에 대해서 사죄합니까? 바로 어떤 경험에 대해서 사죄하는데 그 경험이 좋지 않았나 봐요. 부정적 경험에 대한 사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는데 여기 목적어가 없고 접속사가 없으면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생략 아니에요? 당신이 했던 경험입니다. 어디에서? 극장에서. 그리고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호흡은 누구에 걸리는 거야?
자, 바로 앞쪽에 위 다음에 걸리는 거겠죠? 우리는 뭐뭐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는 희망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you 다음에 자, 그 호흡이 걸리는 것이다 라고 자, 묶으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묶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A 동사고 이게 and고 이게 B다 라고 묶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묶어야 된다고요? 요게 A 동사고 그 다음에 요것이 등위 접속사고 요게 B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 4장의 자, 공짜 티켓이 되겠어요. 초대권인데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들어간 얘는 누구죠? 이건 뭐 100% 분사죠. 그러니까 이 편지에 동봉된 4장의 초대권이 encourage, 장려하는 것이죠. 격려하는 것입니다. 뭐를? 자, 바로 return visit. 그러니까 재방문이죠. 그러니까 재방문을 고취시킬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ope 이하에는 또 뭐가? 자, 그 목적어절의 접속사 대시 중간에 이렇게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 문제는 정답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지만 정확한 해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 주어고 누가 본동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끄집어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는 해석 연습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네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제가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도 한번 잘 해보시면서 자, 넘어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3번. 자, 113번은 지금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문장 어디에도 동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두 개를 제거하고 시작하죠. 그러면 지금 둘 다 동사인데 자, 의미가 똑같잖아요. 자, 그럼 수태 시제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가 어디까지가 주어입니까? 여기서 이제 일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setbacks가 품사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setback은 그다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단어가 또 아니라고요. 그죠? 자, 요것은 지체, 지연, 그죠? 후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공사 지연, 공사 지체 이런 말이 되겠죠.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누구? 바로 A일 수밖에 없고요. has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능동수동을 따질 필요가 없었겠죠. 자, 능동수동을 안 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에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는 스텝이 되게 중요해요. 수태 시제를 차례로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 이게 지금 setback이 지금 명사인지를 몰라서 이것이 지금 주어라고 생각을 했고 얘가 동사라고 생각을 했던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어휘는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setbacks가 굉장히 어려운 명사였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우, 이 문제는 그래서 틀린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라고 해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기본 단어니까 혹시라도 점수대가 낮아서 모르셨던 학생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setback, 명사, 지연, 우리 옆집에 사는 여자의 이름이 지연인데 지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공사의 지연이 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막았습니까? 그랜드 오프닝을 막았다. 대개장이죠. 그랜드 오프닝은 그냥 오프닝하고 달라요. 오프닝을 한 다음에 자, 점포를 이제 개장을 하죠. 사람들이 그 점포를 이제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대개장을 해서 한번 크게 세일을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rand Opening Sale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대개장을 하게 됐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그 점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오프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Grand Opening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무엇의 그랜드 오프닝입니까? 쇼핑몰인데요. 자, 신규 쇼핑몰이고 옥외, 그러니까 건물이란다. 야외에 있는 그런 쇼핑몰인가 봐요. 특이한 개념이네요. 자, 그 쇼핑몰의 오프닝을 막아온 것은 바로 공사 지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4번. 자, 얘는 유형이 뭐죠? 품사가 같아요, 달라요? 자, 의문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되죠? 절이 오든가 절이 오든가 아니면 투부정사가 와야겠죠.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여러분들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축약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how to 많이 들어봤죠?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의문사 다음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절이 와야 되는 것이 맞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 예상문제 풀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할게요. 두 번째로 가시면 when. when은 접속사일 수도 있고 또 관계 부사일 수도 있고 의문사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when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when이 접속사로 쓰이면 분사구문이 올 수도 있겠죠? 분사구문에서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앞쪽에 접속사를 포건할 수 있으니까 during은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통일형이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된다? ing가 와 있기 때문에 how는 아예 안 되겠습니다. 자, how 다음엔 주어 동사가 오든가 아니면 투부정사가 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when 아니면 since 아니면 during인데 when과 since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분사구문의 접속사가 다시 복원되었다라고 봐야 되겠고, 자, during은 전치사니까 이하에 ing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문제풀이의 팁을 드릴게요. during은 일반 명사는 취해도 ing는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while이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가 있죠. 자,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지만 뒤에 뭐가 올 수도 있어요? 분사구문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ng가 오게 되면 이거를 분사구문이라고 보고 앞에는 while만 올 수 있고요. during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절대로 ing 명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도 레벨이 있단 말이죠. during 동안에.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의 공부예요. 자, 그거보다 위에 during은 전치사. 그거보다 위에 뭐? during 다음에 ing는 안 된다. 요런 것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번을 잘 지워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어요. 이 문제에서는.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는 분사구문으로서 when과 since만 두 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겠고 since는 이래로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여기가 이유일까요? 시점일까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ob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를 여러분들이 할 때는 확실하게 좀 해라. 자, 뭐를요? conduct research. 자, 연구를 갖다가 좀 수행하는 것을 확실히 해라. 자, 이런 얘기죠. 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회사. 그 회사 어떤 회사인데요? 그 회사하고 당신이 인터뷰를 하려고 자, 면접을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회사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which는 바로 앞에 있는 company와 중복된 명사 겸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와 자, 면접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자, 그 회사와 면접을 보려고 당신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한 리서치를 확실히 좀 수행해라. 뭐 할 때? 바로 job interview. 자, 이것을 준비할 때 라고 하는 맥락이 가장 맞겠습니다. job interview를 준비했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면 여기는 시제가 뭐가 와야 돼요? have pp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since는 안 되고요. 자, 이것이 이유입니까? 자, 그래서 때문에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결국은 when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됐어요? 해석해 보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리서치를 수행하라. 연구를 수행하라. 얼마든지 의미상으로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자,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언제 뭐뭐뭐를 해라 라고 하는 맥락이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114번은 사실은 품사 문제인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 그 일부의 지금 어법적 요소, 단어의 쓰임새에 대한 요소들이 지금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during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신 내용들을 마음껏 즐기셔서 앞으로 활용하시면 된다 이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114번 마무리 짓고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지금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다 같질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하고 플랜 사이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1초짜리 문제죠. 바로 풀고 여러분들 다음 문제로 가셨어야 돼요. comprehensive는 그런데 의미가 중요한 동사입니다.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무슨 뜻이죠? 광범위한 이런 뜻이에요. 포괄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comprehend, 이해하다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형용사니까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그럼 해석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자,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장에서, 자, 바이오매트릭스라고 하는 회사의, 자, CEO가 되겠습니다. 자, CEO는 뭐 대표이사가 되겠죠. 누구였습니까? 자, 요 사람이에요. 톰 워터즈라고 하는 사람이 뭘 제안했습니까? 광범위한 계획을 제안했는데요. 자, 그 계획이 뭐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까? 바로, 자, stock value, 주식의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다음 쿼터는 분기죠? 자, 다음 분기 기간에 걸친 주식 그 값어치의, 자, 상승, 증가, 됐죠? 자, 주식의 값어치를 늘리고자 하는, 자, 광범위한 계획을 제안하셨다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셨으면 우리는 또, 자, 지금 또 5문제를 또 풀어봤습니다. 자, 이 5문제를 풀면서, 몇 개를 맞추었느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내가 몰랐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뜻만 알아서 요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은데 알고 봤더니 아, 이건 이런 이유로 during은 ing를 취할 수가 없다더라.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시면 자, 토익은 출제 영역이 굉장히 좁아요. 다른 영어에 비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넓을 수도 있지만 다른 영어 시험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출제 영역이 좁은 자, 그런 시험입니다. 자, 금세 여러분들이 자, 웬만한 내용들은 다 나 이거 한번 들어봤어. 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 참을성을 좀 가지시고 자, 조금 이제 좀 많이 틀리고 실망스럽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화면을 좀 바꿔서 자, 잠깐 정리를 좀 하고 자, 그리고 강의 후반부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자, 잠시 뒤에 뵙죠. 자, 두 번째 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16번부터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명사예요. agency는 대행하는 회사, agent라고 하면 대행하는 사람이죠. 두 개 구분 잘 해두시고, 자, holiday는 뭐 당연히 휴일이고요. itinerary, 여정, 그죠? 네, 혹은 여행 일정. 자, 우리가 itinerary라고 하죠. supply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라는 것부터 주의하시고 명사로는 공급의 행위의 의미도 있고 공급되는 물건, 공급물, 비품의 뜻이 있습니다. 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는 그런데 complete 다음에 자, travel 그리고 또 하나의 명사가 들어와서 복합명사를 구성하는 자, 그런 자리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 보니까 요게 지금 주어고 요게 지금 동사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사가 또 들어갈 수는 없겠죠. 따라서 복합명사를 구성하라는 어휘 문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여러분께 이미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 해석 안 하시고 자, 일단 필요한 부분만 한번 해보세요. 요거만 먼저. 보내는데 뭘 보내요? 어떤 이메일 주소로 뭐뭐뭐를 보냅니다. 완전한 자, 여행 뭐뭐뭐를 보낼까요? 여행 대리 회사를 보낼까요? 여행 휴일을 보낼까요? 여행 비품을 보낼까요? 자, 이 여행사가 보내는 것은 바로 여행의 일정을 보내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일정표의 의미를 가지는 itinerary를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의심스러우면 조금 더 확장해놓고 한번 보세요. 어떤 노력입니까? 좀 더 잘 봉사하는 거죠. serve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자동사로는 일하다의 뜻, 뭐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작동하다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봉사하다, 일하다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타동사로는 누구누구를 섬기다의 뜻이 기본이죠. 그래서 고객들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한 노력 속에서 그렇죠. 예. 여행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여행사 이름이죠, 그죠? alltravel.com이라고 하는 여행사는 완전한 여행 일정을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죠? 이런 얘기죠. 자, on record는요, 여러분들 수거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요거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가 아니라 뭐 공식적으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on record, 기록해놓고 이메일로 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일정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식적으로라고 하는 뜻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once는 접속사로 사용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하도록 하죠. once는 부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로도 쓰이고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그런 뜻이죠. 자, transaction이라고 하면 상거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완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거래가 일단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그 이메일로
자, 무엇을? 여행 일정을 보내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곁가지로 하나만 더 해보면 complete는 동사와 자, 형용사의 동일형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동사로는 자, finish it. 끝내다고. 자, 형용사로는 완전한의 뜻이죠. 명사형은 뭐예요? 요 형용사의 명사형은 completeness고요. 그 다음에 요 동사의 명사형은 completion입니다. 공사의 완공을 의미할 때는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이에요. completeness of the construction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런 문제들이 또 자, 명사 두 개를 두고 유사 명사를 구분하라라고 하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바가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17번입니다. 이거는 요 예상문제 풀이특강을 통해서만 벌써 한 10차례 정도 제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자, promptly는 뭐라고요? 이거는 보자마자 무조건 답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자, 어휘 문제로 나와도 그렇고 품사 문제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보면 정답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Sarah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 있고 corrected가 나와 있습니다. corrected는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동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요거는 지금 that 이하가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했을 때 that 이하가 자, 하나의 절이죠. 관계대명사 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절이라고 했을 때 대시 접속사니까 그 앞에는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는 죽었다 깨나도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orrected는 분사가 아니고요. 게다가 correct는 이하에 목적어를 달고 왔으니까 타동사가 시제만 과거로 간 과거형 동사예요. 수정된이라고 하는 수정의 그 수동의 개념과 수동의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능동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제만 과거로 간 동사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동사다라고 판단하시면 그 앞에는 아니나 다를까 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prompt가 동사로 사용되긴 하는데 뭐 동사로 쓰일 수 있죠. 왜냐면 여기 ing도 붙어 있고 ed도 붙어 있는 걸로 봐서 동사로도 쓰나 봐요. 그런데 모르셔도 괜찮을 정도예요. 그래서 토익에서 prompt는 무조건 형용사로만 알아두시고요. 동사로서는 뭐 유발하다, 그죠? 촉발하다의 그런 뜻이 있는데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promptly는 정답률이 99%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Sarah라고 하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수정했어요. 잘못된 스테이트먼트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그런 어떤 스테이트먼트는 뭔가를 자세하게 나타낸 진술서, 내역서, 명세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진술서 혹은 명세서를 수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세서가 어떤 명세서인가요? 근데 대디아가 완전 문장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30%만큼 올라갈 것이다. increase는 뭐뭐를 올리다의 뜻과 올라가다의 자타동사가 다 있는데 여기서는 cost가 뭐뭐를 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자, cost가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자, 요 대시 만약에 관계대명사라고 했을 때는 increased 이하의 목적어가 statement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production cost가 생산 비용이 statement를 인상시킵니까? 30%?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자,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면 뭡니까? 바로 이건 동격절의 that이라는 것이죠. 자, 동격절의 that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무엇이다? 자, 뭐뭐라고 하는 자, 명세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잘못된 그런 명세서를 고쳤는데요. 자, 잘못된 명세서는 어떤 거예요? 자, 동격입니다. 바로 생산 비용이 올라갈 거예요. 30%만큼. 자, by라고 하는 전치사 별표 쳐놓으시고 by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얼마 차이로 그런 뜻입니다. 자, 왜 그렇죠? 자, 그것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려갑니다. 자, 그 어마운트, 그 량이라고 하면 30%죠. 생산 비용이 30%만큼 내려갔었기 때문에 30%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명세서, 잘못된 그런 거짓된 명세서죠. 자, 그것을 즉각적으로 수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립돼야 맞아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 전체 문장을 여러분들이 해석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 저는 지금 이 대시 관계대명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관계대명사절이 아니면 뭐예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을 겸해야 되는데 자, 그게 아니라면 자, 이 that은 뭐예요? 완전 문장을 뒤에 달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와 동격을 이루는 동격의 명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동격의 명사절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더라도 아, 이제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고 했다 그래서 맨날 그게 관계대명사절은 아니구나. 그렇지. 관계대명사절은 불완전해야 되니까.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요게 형용사절 위치에 와 있지만 완전 문장이 됐다음에 나와 있으면 요거는 지금 우리가 동격의 절이라고 하는구나. 동격은 앞쪽에 있는 명사와 똑같다는 것이니까 품사상으로 명사절로 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by 다음에 숫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번역하는지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8번. 자,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하고 의미가 다르죠. among은 기본적으로 셋 이상 사이이기 때문에 이하에 뭐가 와야 돼요? 복수명사가 왔는지 먼저 확인을 항상 하세요. 자, 그런데 their first year가 나와 있으므로 일단 지우겠습니다. towards는 어디를 향해서 라고 하는 방향의 전치사도 있지만 자, 요거는 뒤쪽에 시점이 나오게 되면 뭐죠? 무렵의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towards the end of the month. 그러면 월말 무렵에 이런 뜻이에요. near는 근처에 라고 하는 뜻이고 자,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요건 장소가 주로 많이 나오지만 자, near the park. 그러면 공원 근처에서의 뜻이지만 자, near가 이하에 시점이 나오게 되면 자, 언제, 자, 근방에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1년, 요건 뭐죠? 시점이 아니라 기간명사예요. 기간명사. 그래서 근본적으로 B번과 C번을 넣었을 때 답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기간 동안 내내 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인 것이고요. 자, throughout은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throughout 다음에 만약에 장소가 나오게 되면 자, through가 원래 관통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관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throughout the factory 그러면 공장의 전역에서 이런 뜻이에요. 전역에서 이런 뜻이고 throughout 다음에 만약에 기간 명사가 나오게 되면 자, 그 기간 동안 내내의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시면 자, 방금도 어디만 보고 저는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께 답을 내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도 바로 여기만 보고 답을 내실 수 있는 자, 그 정도의 어휘 장악 능력이 여러분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단순하게 towards 향하여 near 근처에 이것이 아니라 near가 만약에 시점을 나타내더라도 어떠한 특정 시점의 근방에 특정 시점의 즈음의 무렵에 이런 개념이 있어야 이걸 요만큼만 보고도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 성공한다? 오늘의 화두는 제가 여러분께 타임 매니지먼트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알겠죠? 강조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목적이 있는데요. 아마 콤마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네 줄 중에서 사실은 한 줄 반이 그거예요. 자, 보장하는 것이죠. 뭘 보장합니까? No gaps in a broker's training. 어떤 하나의 트레이닝이 있는데 브로커를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자, 듣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브로커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던 모든 신입 브로커들 있죠? 걔네들이 평가를 받는다. 매달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얼마 동안이요? 그렇죠. 첫 번째 한 해 동안 내내 매달 평가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 의해서? 직원인데 자, 요 단어는 또 별표 좀 드려야겠네요. seasoned라고 하는 단어는 ed가 붙었지만 자, 저것은 수동의 개념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형용사입니다. 자, 수동 개념 없어요. 순수한 형용사로 전환된 단어고 자, 의미는 능숙한, 노련한의 뜻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직원에 의해서 자, 1년 동안 내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더가 아니라 their군요. throughout their first year 라고 하는 어구가 성립되는 거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19번이고요. 19번의 ABCD의 선택지 구성 자체가 품사가 서로 다르죠.
자, 바로 앞에 명사가 있고, 자, 지금 빈칸이 있고, 동사가 나온다. 그리고 앞쪽에는 또한 동사가 하나 더 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접속사도 돼야 되고, 또한 주어의 역할도 겸하는 단어가 필요하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대인은 안 되겠죠. 쟤는 주어는 될 수 있어도 접속사는 될 수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선행사가 앞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what도 안 되겠죠? what은 the thing which의 개념이니까. 그러면 이제 who 아니면 which가 되겠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낼게요. Mars가 사람이 아닌 이상 화성입니다. 자, 그러므로 which가 답이겠죠. 물론 화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문맥상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자, 정답은 B번으로 그냥 확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끝냈는데 뭘 끝냈습니까? 자, 천문학 리포트를 끝냈고, 천문학 리포트의 주제가 바로 뭐예요? 오는 해석이 잘 안 되면 about을 해보라 그랬죠? composition은 compose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바로 compose가 구성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구성물질로 보겠습니다. 화성의 구성물질에 관한 천문학 보고서를 끝냈는데요. 자, 그런데 그 화성이라고 하는 성은 어떤 별인가요? 자, 바로 행성입니다. planets. 어떤 행성이에요? 바로 가장 가깝죠? 어디에 제일 가깝습니까? 바로 지구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자, 태양계 안에서 지구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만약에 여기 주어가 들어가게 되면 앞쪽에 접속사가 또 하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C번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잘 건져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9번 마무리 짓고요. 자, 120번 가겠습니다. 120번은 damaging부터 시작해서 damaged까지. 근데 이 단어도 좀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감으로 다 알고 있겠지만 damage는 명사, 동사 통일형입니다. 자,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were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는 뭐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자, 바로 동사는 또 나올 수는 없겠죠. 따라서 동사로서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damage, damages. damaging, damaged. 가만히 있어보자. 그죠? 자, damage는 무엇을 손상시키다의 뜻이죠. 만약에 damage에 손상되다의 뜻이 있으면 시험에 나왔겠어요? 능동으로 써도 뭐죠? 손상, 그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동사로 damage를 쓰면요. 손상되다잖아요. 그 다음에 BPP로 써도 손상되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와요. 다시 능동과 수동을 물어보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 타동사 혹은 자동사 둘 중에 하나로만 쓰이는 동사들이 출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s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팔다의 뜻인데 수동이 되게 되면 팔리다의 뜻이잖아요. be sold면 sell이라고 하는 단어는 팔다의 뜻도 있고 팔리다의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동 능동의 문제로 sell을 출제했을 때는 대단히 혼돈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수동도 답이고 능동도 답이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damage는 손상의 뜻인데 손상되다의 개념은 없고 뭐뭐를 손상시키다의 타동사 개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 앞쪽에 보시면 몇몇 패키지들이 손상시킬 수 있어요? 개념상? 안 됩니다. 그래서 손상되었다가 되기 때문에 자, 바로 D번이 답인 것이고, 만약에 명사가 여기 들어가려 그러면 이건 손상이잖아요. 그럼 패키지가 손상이에요?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번밖에는 될 수가 없겠다라는 점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신체적인 상해, 자, 피해. 내가 어저께 막 넘어져갖고 여기 팔에 데미지를 입었어. 이거는 콩글리시예요. 자, 이것은 재산상의 피해, 물질적 피해, 손상을 말하는 것이지 신체상의 피해를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체상의 피해는 상처는 우리가 injury,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쓰는 거니까 자, 어휘 구분도 잘 해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거기까지 가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라고 하는 것은 캐리하는 사람이니까 업체니까 운송업체가 되겠죠. 보통 항공사를 많이 캐리어라고 해요. 그래서 운송업체의 부주의한 운전 실력 때문에 원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몇몇 그런 패키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손상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언제요? In transit. In transit은 뭐예요? 운송
중에 이런 뜻이죠. 요건 수거니까 전치사 인을 잘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transit라고 하는 것은 운송, 통과, 환승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수거인데 정 어려우시면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 much to the chagrin of 이렇게 돼 있어요. chagr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노의 뜻이고요. 자, 누구누구가 분노하게도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누가? 자, intended recipients. recipient는 받는 사람이죠. 요 단어는 여러분들 좀 외워두십시오. 자, 의도된 수령자.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분노하게도 운송 중에 파손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휘 필요한 거 여러분들 꼭 정리하시고 능동, 수동의 개념을 묻는 문제에서 자, 자동사와 타동사로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은 능동, 수동의 개념을 묻는 문제로 잘 출제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 그 원리까지도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자타동사로 함께 쓰이는 단어들은 그럼 능동, 수동의 원리로 잘 출제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자, 대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뭘로 판단해요? 자, 그때는 주로 타동사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80% 이상은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좋은 영어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궁지에 몰렸을 때 자, 여러분들이 타동사로 판단을 앞으로도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두 번째 강의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도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들은 또 정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과 자, 세 번째 강에서 자, 더욱더 좋은 강의로 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